안녕하십니까. 886회입니다. 4회 2차 적중 예상 문제 80선 232페이지를 인용해서 지금 바로 강의하는 겁니다. 4회 2차입니다. 여기 뭔지 아시죠?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10분공지까지 지금 23회 7회 10분공지 했고 했어. 요거죠. 4회 2차 문제 보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4기 부산의 수산 전공자들을 할 거 보면은 그 정현정, 천윤의, 최승훈 씨들이 다 전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답을 쓰는 거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합격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걸 답을 적을 했거든요. 기억날 때. 저도 이 차를 보고 나서 제 책에 보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얼퉁그렇든 간에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답이 됐고,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적어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답이 맞든 안 맞든, 뭐 좀 더 이렇게 보완할 것도 많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잘 적었고요. 물론 사기 재무이사 정현정 씨가 거의 다 했지만, 고생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작년에 깨끗했고요. 이렇게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수산장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숙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내용은 지리적 포시를 넣어야 됩니다. 1번 지리적 포시의 등록은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가공품에 생산하거나 제조, 구성하는 자로 구성된. 2번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이나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자 가공업자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답은 그러니까 2번은 같으니까 이 답은 2점짜리였습니다. 지리적 포시 법인을 넣는 담당식이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논리가 쉽게 들리거든요. 그러고 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본능상 원산지 2회 이상 포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진된 경우 해수장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된 내용입니다. 공포 내용이 이제 56조 엘레모에 강의돼 가지고는 김용희 때 나오고 작년에 나오고 올해는 원산지 포시 공포 예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올라가 써라 3점이었습니다. 진짜 답지를 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험 답하면 보충 답하면은 이제 정현정 씨라든지 후배님들이 좀 더 연 거고 시험장에서는 안 적고 위에 답만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소 주소라든지 위반 내용, 영업 종류 물론 세 가지는 맞죠. 그렇지만 좀 더 밑에 답지에다가 공포사항 같은 이런 걸 좀 더 적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답해놨고 그 다음에 보충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 품질인증의 포시 항목의 인증 방법의 설명이다. 자, 이거 담당식이지만 여기 잡아가지고 품질인증 14조 이하에 이걸 넣으라는 겁니다. 생산 조건, 생산자 집단,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산지 이렇게. 법에서 벌써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법에서 원산지 빼고는 계속 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농산법령상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검사입니다. 올해도 검사가 나왔죠. 88조가. 그죠? 정부에서 수매한다, 외국에 협력이 한다, 그리고 이제 포장이 변경되지 않는다, 일부 생략이라는 생략할 수 있는 거. 1차도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가 개념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법령은. 문제 4의 문제가 5의 1차도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해석까지 다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제가 다 연 겁니다. 저도 보완하고, 이제 정현정 씨한테 받아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현정 씨가 꾸준히 공부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수산 전공자고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현진 씨가 노력 많이 했고 합격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다음 5번 문제잖아, 그죠? 탈림일봉 살군 내고 통조림을 가공해서 기기를 적어라. 레트로트기와 이중일공기만 적었는데, 저는 이게 보충 답안 이런 걸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시험장에 적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충 답안은 후배들이 좀 더 시험장 놓아서 적은 거고, 이렇게 적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요것만 적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이것만 적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이제 답지가 많으니까. 좀 띄워가지고 답 해놨고, 레트로기, 이중일봉기, 시민첩, 그리고 살쟁이, 전칠한 다음이니까 살쟁이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이게 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답을 적은 사람은 합격을 했습니다. 정현정식 인자 사기들은. 나는 어떻게 할까? 자, 7원칙 적는 거 있고요. 올해도 나왔겠죠. 올해도 보면 7원칙에서 보면은, CCP 결정이 이게 답이었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 그 다음에 어루의 사후 변화. 네. 이거는 누구나 예상했겠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서하고 지금 이 책에도 그러지만, 물론 1차 수험서나 2차 수험서 같은데, 원양 선사는 1차, 2차 도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양에는 선사에 나가면은, 일단 국기를 달고 우리나라 국적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지는 몰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 무역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무역 상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먼저 1차로 이제 도매를 하든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하고 이제 이쪽에서는 하거든요. 입찰이라든지 선의계약을 합니다. 선의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걸 가져와서 그 다음에 중간 상인들한테 넘깁니다. 근데 다 척도에 1차, 2차 도매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역, 대무역부나 법에서 용어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험서하고 다 잡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 이거. 물론 이제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장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어가 다르다. 전문 무역회사입니다. 소매상, 소비지. 냉동수산 이렇게 제가 답을 넣어놨잖아, 그죠? 이거는 그거 했네요. 입찰. 1차 도매업자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전문 무역회사가 입찰하는 겁니다. 정현정 씨가 연락왔네요. 나왔고. 그대로 이제 나눴습니다, 가난. 손을 거의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가격안정법의 구분 문제입니다. 유통가격안정법,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도매시장. 유통가격안정법도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번입니다. 최근 수산물의 브랜드, 수산물 유통론 이론이죠. 브랜드에 나왔습니다. OX입니다. 다른 경쟁사로부터 적절하게, 식별하기 쉽게 한다. 맞죠?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방으로 보호한다. 상품법에 따라서 모방을 보호받겠죠. 상품 상황에 따라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는 거의 변화가 고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화되어 있는데 그거 변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브랜드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프리베트 브랜드를 작년에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프리베트 브랜드가 보면은 개인 상표를 회사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취계약이나 농산물 포장계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가공을 합니다. 육지에 딱 양용하자마자 그냥 자기 상표를 붙입니다. A 마트, A 브랜드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이제 사기 후배가 합격했지만 이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묻더라고. OOX 나는 X 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죠. 처음에 저도 헷갈렸습니다. OX다 답은.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을 작년에 저는 했는데, 자 이게
5mm 두께의 탄력 가진 거 접었을 때 그냥 의혹 연재 보면 탄력 검사에다 아래에 골라라 얘기겠습니다. 그죠? 근데 참 재밌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의혹 연재 보면 찐어묵, 구운 어묵, 튀김 어묵, 맛살 그리고 특수 포장 찐 어묵, 구운 어묵, 특수 포장, 맛살 이걸 찍어 답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앞에 그 용지 프린터 있잖아. 홍보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특이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올해 작년부터 이제 바뀐 것도 교수들이 문제 잘 낸 겁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지역 수산물 협동조합에서 보관, 개별 무포장에 있던 냉동 고등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 냉동 고등어 A 수품사 불합격되었다. 예방법을 설명해 컨설팅해라. 106조 2항 시행규칙 123조 2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품질관리사가 설명한 예방법은 온도 등 시선은 뺍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건조 유수해가지고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건조되어 있고 유수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예방법이다 아니보다도 이제 이게 답은 솔직히 이 점이지만 물론 어떻게 할까 이건 온도 빼니까 건조 유수했으니까 포장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기들은 그레이징 수포장을 적었습니다. 근데 건조가 되었으니까 건조되지 않는 소포장을 하든 그레이징을 하든 그러고 나서 외부에 이제 습도를 좀 이렇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제한 됐으니까 그걸 필요고 유소는 유소 현상이니까 건조할 때 산소와 지질이 결합돼 가지고 유소 현상으로 이제 되니까 그거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질 산패지 같은 거 차단하는 그런 것도 좀 적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밑에 그런 현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적어놨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옳다 저기 옳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배운 거 있잖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답은 이렇게 적었지만 보충 답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산화방지제 이런 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났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소란 화학적 요소에 의한 품질 변화다. 이런 걸 시험장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뭐 이걸 이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온도는 적지 말아서 안 적으면 되지만 그러면 유소 현상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적어보고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수산물 수산과학물 검사 기준에서 새우젓 합격 기준입니다. 새우젓 합격 기준입니다. 새우젓 합격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해석은 되어 있지만 새우젓 합격 기준은 새우젓하고 멸치젓이 있거든요. 그건 등급구역에도 있습니다. 등급구역에 새우젓하고 멸치젓이 있는 거는 특산보통이고 얘는 합격 기준은 갖는검사입니다. 갖는검사. 그러니까 구분을 아차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쭉 보면 여기는요, 변색이 없고 뭐 하면 이거 보면은 박스가 있잖아요. 이 갖는검사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갖는검사 기준 새우젓 합격 기준인데 그러면 등급 판정에서 새우젓 합불 판정 등급 판정과 합불 판정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참 잘 냈습니다. 재석 보시고 액집의 정밀항이 40이니까 틀린 거죠. 2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더 적어야 되거든요. 정현석 씨가 이런 거 꼼꼼해가 이런 거 잘 적습니다. 근데 정현석 씨가 전문가 되니까 이제 이쪽에는 조금 감이 빠릅니다. 이제 좀 보면은 참 잘 적었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갖는검사 해놨고 갑자기 이제 북어 있잖아. 등급구. 이때 작년에 제가 아침에 나눠준 줬거든요. 북어인데 갑자기 이러니까 얘는 갖는검사 등급 구격이 나온 거예요. 북어 합불 판정 특상보통 이건데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5회 7회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냉동류로 갖는검사. 자, 갑자기 갖는검사 등급 판정, 갖는검사 합불 판정 이렇게 돼요. 이건 합격 불합격이잖아요. 이거는 냉동 해조류입니다. 제가 지금 답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왔다. 출제를 교수들이 잘한 겁니다. 항목을 지금 얘기한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6번요. 합불 판정과 등급 판정 구분하고 자
합불 판정하고 등급, 우리는 등급 판정, 합불 판정 이렇게 구분, 거래 단위, 등급 판정 10개, 거래 단위, 등급 판정 10개, 그 다음에 합불 판정, 간등검사 합불 판정,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이루었잖아. 그런데 합불 판정, 등급 판정이 헷갈리게 또 내어버린 게 이것도. 아주 문제 재밌게 냈습니다. 자, 등급 판정 10개 중에서 놓아야 되고. 그럼 이것은 이제 마른 오징어, 마른 다시마, 마른 멸치, 마른 오징어.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1번에 들어가는 거는 합불 판정이는 마른 다시마, 마른 오징어는 들어가네요. 2번은요, 마른 김, 마른 김, 마른 멸치. 3번은 항미 세댁 협작물. 등급 판정은 마른 멸치가 있나? 마른 김. 마른 멸치가 있나요? 이 답은 안 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10개를 암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16번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거 할 때 그 등급 판정 관계돼가지고 제가 이제 보완을 하고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17번. 수산물 분질 가공법의 검사 기준. 이게 이제 그 전공자다운 답입니다. 이런 걸 눈에 탁 띄는. 물론 뭐 보니까 대구에 있는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동물농 의약품 0.2kg. 사이클론만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놓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식품의약품 식품공정으로 이사 갔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수산물 안전상 업무 처리 처분 실시 요령. 이거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전람 폐기한다. 행위 처분이다. 검출되어 추정되는 사용 금지 물법. 크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 그린, 니트로푸란. 그리고 이제 말리카이트 그린하고 니트로크람이 있거든요. 니트로프란까지는 좀 하여튼 니트로프란도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19번 보면은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간능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간능검사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사 3%, 토사 5%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간능검사구나. 마른 해조로는 토사 heb자물은 마른 해조로는 3%, 마른 해조분은 5%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이렇게 놓았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미생물 실험법이고 유당배치법의 대장군 정성실험 3단계 겁니다. 맞죠? 정성 유당배치법, 정량 건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정실험, 확정실험, 완전실험. 작년에 제가 프린트도 다 줘가지고 돼 있었습니다. 예상했고요. 21번. 21번입니다. 그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예상을 했죠. 어제 5회 때 놓았죠. 5회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품질 인정 요건 3가지. 시설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2개는 뭔가 이건 물어볼 겁니다. 이때부터 이거 5점짜리 있는 거 잘 맞춰야 됩니다. 22번. 재검사 96조. 예, 작년에는 진짜 많이 놓은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민원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수산물의 재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때 읽어보시고요. 재검사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다. 제가 아직 간판에 말이 없으면 뭔가 좀 좀 약하다. 왜냐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원래 재검사가 답이 3개가 있습니다. 법에는 2개가 있지만 그까지 부산에서 내가 몇 수십 분을 적어주고 했는데 못 적었더라고요. 23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도 심장이 목 젖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몇 조, 96조에 따라서 재검사 후에 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까지 좀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23번입니다. 수산물 포장에 대해 여러 가지 품질 자격 기대 저장기는 이거 이제 기체 조절 포장 이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 강의했습니다. 모디파이보다도 진공 포장하고 가스 취한 포장 자꾸 연결했습니다. 나중에 80점 볼 때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어루철할 때 전처리. 예, 이게 우리 때는 놀 문제인데 온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역시
작년 예상 1순위였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전철이 넘어갑니다. 전철이 외워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간단히 넘어가지만 아내의 머리를 잡고 이게 이제 어쩌고 그 다음 어육. 자 25분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 유통의 특성 또 나왔죠. 5점짜리입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80% 이상 맞췄습니다. 제가 80선에 이체 시험 4회 2차 보기 전에 놓았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일반 세군선, 이거 세군수 허용치. 이것도 역시 일반하고 대장군이 준비되어 있고요. 건조 필름 포즈 명은 자동화든 잘 쓰고. 아침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수산물 A분보다 굴량식 장식 현상에 앉아서 이것도 이제 식품 공정으로 같지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다. 검사 제시, 검사 결과 이렇더라. 어떻게 할까? 전람 폐기는 제외하지만. 그러니까 마비성 배동은 80이죠. 80 유지 퍼 100g입니다. 세군수는 세군수는 구런 그람당 5만이죠. 분백은 230이죠. NPN 100g. 그 허용치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만 부산 사기대는 적었지만 이렇게 허용치를 맞춰야 된다는 답을 몇 자라도 적으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해 갖고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을 좀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28번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의약품 사용 지도 감독 규정에 따라 양시장 98곳에 약분 중금속 검사를 진행 결과 양시장에서 넙치 강어죠. 기준치 이상의 총수원입니다. 총수원에 이제 범위가 나와야죠. 확인하였다. 안전수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양시장의 총수원 허용치 부과된 행정 처분 그러나 사후 특별관리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관리 실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저도 강의했는데, 이제 부산에서 임동길 형님이 12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저도 부산에 강의하면서 후배님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전공자고, 그래서 제가 많이 깼습니다. 29번, 감미역. 소상무 정부 특상 상로도 판정하였다. 그러니까 특상보통이니까 갖는 등급 판정 10개입니다. 이거는 딱 놓습니다. 감미역 올해는 바지락을 준비하시라 그럽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판정 특상보통 가장 하급으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강의했고.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자, A 수협에 소속된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마른토 생산지의 마른토시입니다. 예비검사 결정시간 수산물 강원도 검사 기준 마른토제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이유를 주십시오. 마른토 그러니까 등급 판정해야 되는데 마른토선 검사 결과 보니까 합격 불합격입니다. 근데 마른토선 1, 2, 3이죠. 예, 밑에 있네요. 갖는 검사 중에서 1, 2, 3등입니다. 이걸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어떻게 컨설팅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갖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색대건 1등 2등은 양호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21회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7회죠.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1, 2, 3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886개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만이 제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할 때 좀 이게 허도 들어가고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시고 한 달 정도만 적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강의는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4회 2차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1회, 2회, 3회도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반복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같이 암기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성 평가가 있죠. 경력이 상품성 평가 이게 지금 그래 단위 서너 회로 그리고 나 서너로 회로로 그리고 나서 등급 판정 10개 그 다음에 특산물 그리고 나 특산물도 그 14도 특산물 쪽에도 이제 검사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무조건 넣고 하나 올해 무조건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능검사 정밀검사 있죠. 그래 합불 판정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산지 경매사 중에서 그 수산물 상품성 평가가 지금 설명한 안의 내용에 관계가 있습니다. 식품 공정까지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